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장지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왠지 무기력하고 집중력이나 기억력 같은 인지 기능이 좀 떨어졌다라는 느낌이요. 요새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셨는데 실제로 ADHD나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런 정신과적인 증상이 혈당, 체중,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대사적인 문제와 서로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사 건강 그리고 체중 관리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살이 찌는 것과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사이의 연관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살이 찌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외모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살이 찌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체중 문제, 다시 말해서 대사 문제와 정신 건강이 단순히 어떤 외모나 사회적인 낙인 때문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많은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점차 누적되고 있습니다. 벌써 꽤 이전인 2019년에 몰레큘러 사이키아트리라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만과 우울증은 공통된 기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의 불균형,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이 기분을 조절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우리 뇌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의 불균형,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타고난 유전적 소인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그 식습관으로부터 비롯되는 장내 유해균들의 증가와 만성염증, 불면증, 이런 것들이 그 원인입니다. 요새는 초가공식품 빈도도 늘어나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는 빈도도 증가하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체중도 늘어나는 등 생리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체중과 정신 건강은 단순히 외모나 사회적인 낙인 때문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이 찌게 되면 인터루킨 6, TNF 알파와 같은 우리 몸의 염증성 물질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 물질들로 인해서 우리 뇌의 도파민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중요한 호르몬들의 작용이 좀 방해를 받으면서 기분 저하나 동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체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2024년에 유명한 의학 저널인 자마라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서는요, 실제 우울,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 관련 질환이 체내 대사 지표인 혈당, 그리고 지방 수치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를 조사하였습니다.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6년 반 정도 조사한 연구인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사 지표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우울, 불안, 스트레스 관련 질환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30% 정도,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15% 정도 더 높은 확률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할 위험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좋은 지방이라고 부르는 HDL 수치가 낮을수록 약 12% 정도 정신과적인 증상이 낮았죠.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대사적 이상이 정신과적인 증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사 문제가 정신과적 증상을 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과적인 증상 때문에 대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그 선후 관계는 아직 분명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방향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체중이나 이런 대사 관리를 하게 되면 정신과적인 증상 혹은 질환이
좋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2024년에 스탠포드 의대 연구팀에서 사이키아트리 리서치라는 저널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한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 조현병, 그리고 양극성 장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2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4개월 동안 케톤 시기를 했는데 4개월 뒤 정신과적인 증상이 무려 30%나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BMI, 허리둘레, 중성지방 수치,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졌죠. 어떠한 정신과적인 약물을 추가하거나 용량을 증량하지도 않고도 단지 4개월 동안 식단만 조절했을 뿐인데 전반적인 정신과적인 증상이 좋아진 것입니다. 소규모 연구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좀 더 대규모 연구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체중 관리는 단지 외모를 가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뇌의 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 반응계를 안정화시켜서 결과적으로 감정 조절 능력, 더 나아가서 자존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무기력하거나 집중력이나 기억력 같은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대사 문제를 확인하고 이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은 회복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따로 떼어내서 보지 말고 함께 관리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럼 실제 어떻게 체중, 그리고 대사 이상을 관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좋은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영상들을 만들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신과 의사 장지연이었습니다.